우리는 닮은 꼴 형제 이재명, 양문석,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을 많은 의원들이 닮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목을 달고 보니 이런 동요가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을까? 신발짝 두 짝이 똑같아요. 아버지를 무척 닮는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아니 어제 이재명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매일 얘긴 하지만 국민들 귀를 의심케 한다 하면서 김문수 장관이 굽히지 않고 국정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웬만하면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 했는데 한 가지만 말하겠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한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 김문수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일제강점기 때에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그건을 했다고 한다. 이거 내손 일체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웬만하면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재명 씨 자다가 봉창 두드립니까? 연일 정부에 대해서 독소를 퍼붓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 현안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매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떠들던 그 소리가 정치 현안 아니었었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니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면은 당시에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합니까? 내선 일체를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문수가 말하듯이 주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가? 국가의 3대 구성 요건이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 아니겠습니까? 주권이 없기 때문에 외국 정상들이 회의할 때에 헤이그를 찾아가고 얄타를 찾아가면서 우리의 밀사를 왜 보내려고 했었습니까?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가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는 국민과 영토는 있지만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 주권을 찾으려고 애써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 정말 정치하는 사람 맞습니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국과 유럽을 갔다 유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분증을 가져야 합니까? 아주 답답한 얘기,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런 것을 국정감사장에서 꺼내 들고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이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한심한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이재명까지 동조하고 나서니 무식하기로는 너무나도 무식한 민주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저는 선고일이 이제 오늘 15일 아닙니까? 꼭 한 달이 남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그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이런 망언 실언이 나온다. 애써 이렇게 위로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도 한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매일 떠들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 정신 나간 소리 아니겠습니까? 다시 꺼내기도 싫은 꼴불견 싱하이민과의 굴욕적인 그 면담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은 해야 되겠네요. 아니 싱하이민 중국의 국장급의 대사를 이곳에 파견하는 것도 아주 몰상식한 그런 짓이지만 문재인 정권 때 그런 것을 파견했었고 부력 면담을 한 이후에 이재명에게 붙었던 별명이 뭡니까? 이 자이미라는 소리를 이거 칭찬 소리입니까? 비아냥거리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과 대만과의 양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의 해상 통로가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관여를 하느냐? 그저 쉐쉐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일국의 야당의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정말 야당 대표로서 그것도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무식한 것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정치 현안까지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마디 한다. 그러면서 김문수를 또 건드립니다. 정말 선거일이 다가오게 되니까 불안해서 그렇다라고 애써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지만은 안쓰러워 보입니다. 이어서 양문석에 대해서 닮은 형제니까 양문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발언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것을 보통 우리는 말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정정을 하거나 사과를 바로 한다라면은 대부분 양해하고 넘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양문석이는 그렇지가 않아서 어제 이어서 또다시 한번 양문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문석은 국정감사장에서 정말 핏대를 내가면서 평소에도 이렇게 핏대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이 얘기를 속기록에 그대로 남겨달라. 사실은 속기록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은 말은 정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속기록을 향해서 반드시 그대로 적어달라고 강조를 합니다. 나 못났다라는 것을 그대로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때 기분이 나빴거나 한순간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속기록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했던 양문석이 지랄하고 있네. 이거 그대로 적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정말 지랄하고 있는 것은 양문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대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 자체를 100% 그대로 국정감사장에서 내뱉은 말이었었죠. 저는 양문석의 그런 망언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공천 때에 임혁배 당시 공천위원장이었었죠. 그리고 이재명이 양문석이를 감싸던 그 행동과 말이 떠올랐었습니다. 요즘 바라보니까 임혁백이라든가 이재명이 둘 다 정신 이상자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거 DJ가 국악인들을 모시고 그 자리에서 국악 연주를 했네 안 했네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렇다면 양문석이가 그때에도 기생질을 했다라고 한마디 언급을 했어야죠.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노무현이를 아작을 내도 보통 아작 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양문석이가 방통위 시절 그 아래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KT 국정감사를 했을 때에 전무로부터 술 향을 받았는데 그때는 기생집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접대하던 여자들이 가야금 연주 대신 국악 연주 대신에 요즘 노래를 신나게 불렀기 때문에 기생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도대체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양문석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지만 집 문제에 대해서도 아내가 한 말이라고 이제 와서 배지가 떨어질까 봐 그러지 않아도 배지는 공정한 수사 때문에 배지가 떨어지겠지요. 두려운 마음에 아내가 한 일이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당신이 엊그제 했습니다. 뒤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함세웅이 하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말과 함께 오버랩이 돼서 방울 달린 남자들 여자만도 못하다. 뒤에 다시 부연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의 그 심정이 이랬을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라, 강남에 집을 살고 있으니 집 나설 때 얼마나 흐뭇했을까. 나도 강남 사람이다. 내 집도 수십억 원 가는 그런 집이다. 물론 대출 받긴 했지만 이런 자랑 속에 지내고 있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고 들통이 나게 되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고 아내가 한 일이다. 그럼 딸은 무슨 자격으로 대학생이었는데 10억 원대의 그 큰 돈을 딸에게 대출을 해준다? 직장도 없는데. 그리고 아내가 대신 이자를 물어준다? 그런데 나는 매일 강남집을 다니고 있었지만은 그 집을 어떻게 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위세로, 누구의 힘으로 대학생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을까? 그 비결 좀 양문석 씨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도 강남 근처라도 한번 살아보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양문석이는 이 문제가 일파만파 크게 확대가 되자 한다는 얘기가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기관에 착취당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싶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소나기는 일단 피해보자는 그 속셈 아니겠습니까? 양문석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에 상처받은 분들께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런 단어, 기생과 이런 표현 그리고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에 거칠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아니,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다고요? 실컷 욕이란 욕은 다 해놓고 좋은 의도라니 너무나도 당신은 뻔뻔하지 않습니까? 집 문제도 그랬고 사전 선거 운동할 때도 그랬고 노무현 비하 발언이라든가 당신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은 거친 욕설로 당신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언론연 때 언론 노련 때에 어떤 행동을 해왔다는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죠.
사태가 악화되니까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기관 착취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싶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국가기관의 착취 현실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배지를 답니까? 무슨 국가에 헌신을 한다고 월급을 1,500만 원 가까이 당신에게 주어야 합니까? 사흘간 머리 굴리고 굴려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변명이었습니까? 어쩌면은 이재명이 탄핵 시사를 하는 그 발언을 해놓고서도 우리말을 내밀었었죠. 끌어내려야 한다. 그 말만 했었지 탄핵이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김민석이가 옹호한 발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이재명도 침묵을 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쩌면 닮아도 이것까지 닮을 수가 있습니까? 닮을 수가 있나요? 이게 사흘 동안 머리에 굴려서 겨우 이걸 변명이라고 당신이 내뱉고 있습니까? 정말 한심스럽지요. 양민석 씨, 속기록은 그대로 써놓으라고 당신이 해놓지 않아도 속기록은 정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랄하고 있다. 아니 지금 당신이 지랄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함세웅이 하던 얘기를 인용하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함세웅이 말한 것, 방울 달린 남자들 여자보다 못하다. 그 방울이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방울 그거 떼어버려라. 당신과 같은 쓰레기들을 빗대어서 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 아니었었습니까? 비록 감옥 갈 일이 다가오게 되니까 아부라는 아부 그리고 아첨 떨어서 배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달고 싶었는데 이것이 걱정이 되니까 이번에 쏘내된 말은 내 말이 아니었다. 오해가 된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당신이 더더욱 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양문석 당신이 내세울 자랑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